네, 김영철 부위원장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오늘 서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정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워커힐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취재에 이제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분들이 그 호텔 주변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김영철 부장은 가능하면 이제 한국에서 대외 노출을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워커힐 호텔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워커힐 호텔에서 이 북한 고위 대표단이 체류한 적이 또 많았고,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이제 그런 비공개 대화도 이루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워커힐 호텔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지금 막 말씀하시는 동안 취재진에서 전원이 왔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하고요.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워커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했다면 취재진들이 알아챘을 테니까요. 아마 워커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정의용 실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뭔가 그 안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남북 이 관계와 과거 이제 남북 간의 대화 역사를 한번 보면요. 네. 이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에 와서 머문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김영순 부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양근 전 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화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든 이 남북 간의 이제 모든 현안을 놓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조율하는 그런 자리로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어떻든 오랜 남북간 오랜 단절 끝에 이제 모처럼 이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건데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든 지난번에 왔던 김여정 특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은 메신저 역할,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나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네. 이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같은 경우는 매우 실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남북관계 진전의 어떤 진전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는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커다란 진전을 봐야 되거든요. 아시지만 북한은 계속 우리 남쪽하고는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고 또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계속 부담스러웠던 것은 북한은 계속 대화와 제재 압박은 병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 남북 관계와 비핵화 논의가 지금 병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은 미국과 얘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제 일단 남북 대화에서는 일체의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단어만 나오면 북한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대화 자체를 아예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남북과 개선 관련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비핵화 대화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대표단 중에서 이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지금 온 걸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강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 또는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서 가장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쪽하고 뭔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예 북미 대화 또는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를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쪽에서도 이쪽 북미 대화나 비핵화 쪽 전문가들이 만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한번 예상을 저는 해보고 네. 있습니다. 김 의원님도 이 최강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그 뭐 양력이라고 할지 뭐 학력이라 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확인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마 손희 부국장 그 후임으로 지금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최선희 부국장. 예, 최선희 부국장 후임으로. 후임으로 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선희 부국장이 역할을 많이 했죠. 비핵화 문제, 북미회담 특히. 근데 그 후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어제 있었던 비공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이 부위원장 회동 때 비핵화라는 말이 언급됐느냐라는 부분이 관측이 엇갈렸었는데 오늘 청와대 그 관계자라는 그 명의로 해서 보도가 나와 비핵화를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브리핑한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 진전이 이제 북미 대화나 또는 비핵화 진전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 현 정부의 그 확실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이제 다시 재개하는 문제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 역시 분명하게 밝힌 것이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상회담 김여정 일부 부장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초청이 있었는데 특명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요건을 조성시켜 나가면서 이제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이제 그 김영철 박람을 계기로 해서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확대시켜 나가려면은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이걸 또 김영철 이가 이제 뭐 공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냥 비핵화 문제 나오면 문 차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수위 조절을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남북 문제 또 북미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고요. 우선 오늘은 일단 정의용 실장 만난 것은 확인됐고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에 결국 이제 파트너가 아니겠느냐, 카운터파트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측했었는데 오늘 국정원장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에 오면 사실상 이제 파트너가 대부분 이제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이 남북 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게 또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그 북한의 이제 통일전선부의 역할을 보면 파트너가 이 통일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전선부의 이제 핵심 역할이라는 게 이 남북 대화라든지 또 민간 교류, 뭐 심지어 남북 경협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공작의 성격을 갖는 뭐 심리전이라든지 이 포괄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역할은 파트너가 국정원이 될 수 있고 또 일부 역할은 파트너가 이제 통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영철 부장이 이제 아무래도 국가정보원하고의 이제 우리 쪽 국정정보원과의 관계를 이제 파트너로 또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지난번에 이제 1월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우리 쪽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가 그 리성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고 또 국정원하고 이제 통일전선부장 간에 이제 채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이게 통일전선부라든지 이 국정원이 마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부서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대화 채널이 지금 이렇게 정착돼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채널이라면 우리가 또 그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예컨대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그 채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봤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그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지난번 김정일 특사 왔을 때 그리고 또 김영남 최고위 민회 상임위원장도 한 6차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차례 계속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고위급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네. 남북 관계를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적 대책을 수립해라.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김현철 부장이 온 거고. 네, 네. 근데 그 실무적 대책의 핵심은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남쪽에 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북미 대화를 병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더 판단을 김현철 부장이 직접 할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당장 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정부에게 이제 자신들이 북미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관련해서 네. 우리 한국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 또 중재해달라.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미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예컨대 북한이 어떤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이방카 보좌관하고 같이 오면서 네. 기자회견 할 때 이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이 조그만 진전이라도 보여주면 비핵화 회담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국무부에 이제 그 조셉 윤이라는 그 미 국무부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관되게 이제 북쪽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선 밝혀달라. 네, 네. 이거는 이제 밝힌 거죠. 이번에 이제 밝힌 거고 두 번째는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네, 네. 예. 이 두 가지를 하면 국무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북한은 매체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네, 네.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더 하지 않겠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매체를 통한 겁니다. 조선신보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책임 있는 더군다나 이제 김영철 통정부와 같은 아주 그 서열이 높은 또 김정은의 또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네, 네. 또 이거 조건과 환경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거 중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큰 진전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역시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죠. 한미 군사 훈련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미 군사 훈련을 좀 축소시키든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들 수시로 이 한반도에 이제 진입을 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전략 자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조금 뭐 축소해 달라든지 뭐 중단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맥시멈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의 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 의원님께는 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과 비공개로 만났을 때 명시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소식통에 의하면은 언급을 했다. 그랬더니 김영철 부위원장 등 대표단은 그냥 듣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계속해서 내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북한이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죠, 당 부위원장. 우리 뭐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뭐 무례하게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북한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가 자꾸 옥지 주장을 해서 그렇지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가 안고 있는 가장 초미의 안보 문제다. 가장 위험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무슨 협상 그 수단이라고 할지 아니면 뭐 위협 수단이라고 할지 네네. 그런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미 관계가 물론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공식적인 주장을 통해서는 계속 시종일관에 얘기하고 있는 게 양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과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양립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의를 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긴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정확히 저 베테랑들이 대남 업무를 수십 년 동안 읽어온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 판단은 정확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비핵화 문제를 안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남북관계가 확대되고 또 미국에게 원하는 자기들의 그런 최소한의 또는 일정한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석. 제 생각에는 북한도 지금 현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이 지금 시종일관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이제 해상 봉쇄에 준하는 그런 대북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더 고친 2단계로 가겠다. 이게 뭐냐면은 군사적인 옵션들이 포함된 그런 쪽으로 압박의 수위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 안보 상황이든 뭐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정해 봤을 때 점점 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북한이 미국과 맞서서 군사적으로 뭐 승산이 있냐?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위기의식 속에서 되도록이면은 우리를 좀 붙잡고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여동생 김여정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는 뭐 제가 알건대는 우리의 수요에 의해서 두 차례 있었죠. 근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북한의 수요에 의해서 지금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바빠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대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분석을 종합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을 매개 토대로 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핵 동결이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인데 지금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 수준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고도화됐고 사실상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선언할 정도인데 지금 동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더구나 미 본토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동계는 아니고 네. 그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이 계속 이제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제 핵과 미사일의 그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걸 이제 지금까지 과시를 해왔는데 이제 그걸 중단해라 일단.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대화를 위한 이제 환경 분위기 조성인 거죠.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북한의 이제 핵 개발을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제 중단하고 또 질적인 개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중단해라. 이제 그게 이제 동결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우선은 이제 이 문제가 그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가장 문제시했던 것은 어떻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 고도화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게 이제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
미국은 나름대로 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과 미사일을 이제 축소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밟을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방식, 이런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떤 행동과 행동, 그러니까 이제 말 수준에서 이 합의하고 이행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단계별로 이렇게 이행이 되어야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을 향한 위협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죠.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진짜 먼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참 이걸 이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이게 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자기는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과거와 다르다는 게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그냥 지켜보는 건 안 하겠다. 최대한 압박을 하고 또 최대한 관여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최대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최대한 압박을 해서 북한이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네네. 초기 단계라도 위협을 낮추고 또 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으로 진입한다면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큰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과거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업적으로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걸 보면, 왜냐하면 군사적 충돌을 미국이 선호한다 이렇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은 하지만 네. 결국은 자기들은 지금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고 단계적으로라도 이 그 핵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네. 이것만 돼도 큰 업적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긴급 그 뉴스 속보를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평창 그러니까 이방카 부조관이 와 있는 동안에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인사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조금 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았었던 부분인데, 예컨대 어제 폐막식 때는 미 측의 후커 그리고 그 북측의 조금 전 말씀드린 최강일 등등이 폐막식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 만났던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오늘 그 미국 대표단 이방카 부장은 갔지만 누군가 남아서 지금 그 북한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혹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 가능성은 없어진 것입니다. 주미대사관 측이 이번 방한 기간에는 아무런 그 접촉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 의원님, 임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이제 외교적인 업적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핵을 여전히 머리 위에 쥐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뭐 해빙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한테 북핵 위험은 그대로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핵 문제는 저는 이게 불신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립 갈등이 고조되면 북한의 핵을 우리한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한테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구나, 또 미국에 대해서도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구나 하는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 문제라는 게 다들 알다시피 북한한테는 이 김정은 정권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거고, 단계적으로도 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북한이 여전히 핵은 갖고 있더라도 많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매니지블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영역에 둘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이게 영역이냐, 아니면 우리가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 핵과 미사일을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예. 우리가 이걸 관리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핵과 미사일이. 그래서 저는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북한이 지금은 비록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김 의원님께는 북한이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뭐 동결이든 아니면 공적으로 폐기든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결국 이제 북미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미국 정부는 뭐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정부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북미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듣겠습니다. 네, 북한은 사실 액면 그대로 이제 표현을 드리면 비핵화는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쓰면은 개꿈이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 말리는 거나 같다. 자기네 비핵화 시키는 그런 거는. 그다음에 김영철 파견하면서 저 아태가 성명 낸 것이 이제 자기들 그 어떤 상황에 조성돼도 대화는 절대 구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북한이 표시하는 자기들의 액면 그대로의 반응입니다.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죠. 그러면 왜 김여정 보내고 김영철을 바삐 보내야 되냐? 이거는 압박 때문입니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그러니까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거기 이제 무역 제재 차단 쭉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면은 몇 년 동안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왜냐하면은 ICBM 지금 실험 거의 다 제 보기에는 했습니다. 미국 본토 다 타격할 수 있다고 북한이 공언하고 있고요. 핵무력 완성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은 결국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그 하나의 또 핵 국가를 자기들이 대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권도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입장일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압박을 다 하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로부터 철회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가장 불행한 날이 될 것이다. 세계에는 불행한 날. 그만큼 인명살상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굉장히 위기 의식 속에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 나오는 것을 좀 더 비핵화라는 진정한 비핵화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몇 달 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추정해 보면 미국은 최대한, 그러니까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올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더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아마 북한은 그 위기를 좀 탈출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미가 공히 어떤 그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그 돌파구를 찾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 분 인식이 일치합니다만은 그 이후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다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 뭐 반론하시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변화가 이제 전술적 변화냐 아니면 전략적 변화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뭐 단순히 그 전술적 변화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북한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면초가냐 위기냐 뭐 이런 표현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제재에 굴복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북한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북한 연구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일정 요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뭔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 예. 남북 대화를 이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제 현명한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서 이 신뢰를 가지고 북미 대화도 하고 자기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한 자기 정권의 생존도 이제 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이 판이 또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북한이 이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칠게 이제 압박을 하면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거다. 이런 가정을 하는데 저는 그 가정에 또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은 뭐 이제 상호 존중, 이해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더 양보를 하려고 해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시 후퇴하고 또 거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 전술적 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비핵화를 전략적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과도하게 어떤 자극한다든지 또 그 정확하지 않는 사실관계 때문에 또 북한의 의도를 너무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또 그 뭐 이렇게 남북 대화 그 또 남북 개선 의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들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 핵 미사일 위협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좀 이런 남들의 이렇게 변화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이런 신뢰를 어렵게 쌓아놓고 있는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 가능하면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또 대화해서 이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일행은 오늘 점심 식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과 함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오후의 일정 또는 오전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어떤 식으로건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물출 교수님, 김광진 위원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